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특강 제3강 한반도의 형성 과정 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 설명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인문계 학생들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좀 복습을 했어도 문제가 뭐 쉽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지리는 약간 과학스럽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습을 잘하면 할수록 문제를 많이 분석하면 할수록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장난이 없어요. 애매한 표현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거면 정말 정답이 딱 보이고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참 좋은 과목이에요. 성실하고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조금은 게으르고 열심히 잘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한국지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목도 맞는 과목은 아니죠. 그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강의를 잘 들었다면 앞으로도 좀 힘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 문제는 앞에서 문제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덤비면 안 돼요. 수업을 들었으면 복습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쓱 보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양도 조금 많고 낯선 것도 워낙 많아서. 자, 그래서 복습을 하고 나서 또 이 문제를 보는데도 잘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수업 시간에 썼던 교재, 내가 필기했던 내용 같이 놔두고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살펴보세요. 정답을 찾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보는 모든 문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용도로 활용할 것. 그쵸? 문제도 결국은 복습을 할 때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해설은 선생님이 꼼꼼하게 하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으나 꼼꼼하게 했다가는 앞에 있는 그 내용 설명 있죠. 그걸 되풀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도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시간을 들여서 앞에 있는 기본 내용 있죠. 지형하고 관련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1번, 세 학생이 모두 하나의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할 때 해당 지역을 A, 2에서 고른 것은 기반함은 주로 퇴적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퇴적암과 화강암. 그러면 뭐 고생대 퇴적암,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에 화강암, 중생대 화강암인데 대부 화강암, 그 다음에 일부 불국사 화강암. 그런데 대부 화강암은 거의 전국에 있으니까 화강암이 뭐 포인트는 아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퇴적암은 주로 고생대에 형성되었어요. 포인트 딱 나오죠.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땅 덩어리는 평남 분지하고 여기 C 옥천 습곡대였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에 분포하는 지하자원은 조선 누춘군 해성층, 고생대 전기 석회암, 그 다음 고생대 후기 육성층, 평안 누춘군 무연탄. 딱 떨어지죠. 지리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딱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실력이 늘면 늘수록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 2번 문제. 자, 그림은 경주를 대표하는 두 문화재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암석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경주를 대표하는데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네요. 우리 동전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건데 10원짜리 동전 쓰나? 물론 잘 안 쓰더라도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건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첨성대네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돌은 화강암이다.
화강암이다. 자, 화강암은 화성암의 일종 심성암, 그다음에 관입암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심성암, 관입암은 대부분 중생대에 만들어졌다. 단 여기 중생대, 화성암, 중생대, 이제 심성암, 관입암, 화강암은 대부분은 대보 조산 운동 때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경상도 할 때 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국사 변동 때, 불국사 말 그대로 이 불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 변동 때 경상도 일대에 화강암이 일부 관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강암들은 대보 화강암이 아니라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화강암은 중생대 화성암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D가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자, 표는 우리나라의 지질시대별 지질계통과 주요 지각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우리는 정리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앞에 있는 그 내용 설명 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가는 지질계통인데 변성암이 되겠죠. 시원생대 변성암, 얘는 편마암으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고생대 전기, 고생대 전기는 조선 누층군이고요. 여기 평안 누층군이 있으니까 뭐 헷갈리진 않겠죠. 조선 누층군이고 해성층이고 석회암이 나온다. 그쵸? 그 다음에 라는 대동 누층군 다음에 중생대의 대표적인 퇴적암, 퇴적층. 자, 그리고 여기는 경상누층군이죠. 경상도 일대에 있는 수평누층군이고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다를 보면 중생대 전기, 중기, 후기, 중기 때 있었던 지각 변동이니까 얘는 이름 완전히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대보 조산운동,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현재 지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신생대 제3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경동성 요곡 운동이에요. 요곡이라고만 적을게요. 경동성 요곡 운동 또는 비대칭 융기 운동. 휜다는 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니까요. 자, 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주된 기반암을 이룬다. 자, 금강산과 설악산은 대보 화강암. 자, 여기에 뭐 이렇게 화강암은 안 나와 있죠. 다 때문에 만들어진 화강암이다. 어쨌든 답은 아니네요. 가는 변성암이니까. 나는 해성층으로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답은 2번이네요. 다는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형성하였다. 자, 얘는 다 대보 조산 운동 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게 아니면 송림 변동 운동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었죠. 지읒 5개,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보 조산 운동으로 한반도 중부 지방에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랴오뚱 방향은 다가 아니라 송림 변동 때 만들어진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 라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라 경상누층군, 경상도 일대 남부 지역이죠. 그 다음 마로 인해 제주도가 형성되었다. 제주도 화산섬, 화산활동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화산활동보다 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게 경동성 요곡운동. 얘도 오답이네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마 복습을 잘한 친구들은 내용을 거의 이해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4번. 그래프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AC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 먼저 그래프를 봤더니 해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기온하고 완전히 바꿔도 되죠. 같이 움직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 최종 빙기에 해당하겠네요. 최종 빙기. 여기가 현재고 지금 이렇게 최근이 되는 거니까 가장 최근에 제일 추웠던 시기 최종 빙기, 다른 말로는 최후 빙기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 A는 뭐 현재의 직전이긴 하지만 오늘날하고 지금 기온이 거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A는
후빙기, 기온이 높았던 시기. 그 다음에 C는 뭐 얘가 뭐 간빙기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뭐 여기 선택지를 보면 알겠지만 A하고 B의 중간 정도죠.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고 C를 제시했더라고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B보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수하다. A하고 B. 자, A는 기온이 높으니까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으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화학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B보다. 자, 그래서 A는 B보다 물리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얘는 오답이네요. 틀렸죠? 그 다음 A는 C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다. 오답이네요. B는 A보다 낙동강 발원지와 하구간 거리가 멀다. 자, 얘는 하천 유로를 지금 풀어서 말을 한 거죠. 하천이 흐르는 길, 하천. 자,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을 보면, 자, 우리 한반도를 또 정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낙동강은 태백산맥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대구를 지나서 부산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오늘날 낙동강이에요. 오늘날은 여기 A죠. A. 자, 그런데 우리 B 시기 최종 빙기 때는 여기에 있는 제주도조차도 육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넓어지고 이제 그 당시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였으니까 최종 빙기 때는 낙동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B 시기에는 발원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낙동강의 길이, 그 다음에 A 시기에는 발원지에서 여기까지가 낙동강의 길이. 그래서 3번 설명이 옳은 설명이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틀리기 좋죠.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지리산의 해발 고도가 낮다. B하고 C하고 비교해봤더니 B가 해수면이 더 내려가니까 해발 고도, 바다에서부터 잰 높이는 B가 더 높겠네요. 틀렸죠? 자, C는 A보다 동해의 면적이 넓다. 자, C하고 A하고 이렇게 비교했더니 동해의 면적이 넓다? 해수면이 상승해야 육지가 물에 잠기고 바다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C보다 A 시기에 동해의 면적이 더 넓었겠네요.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5번. 자, 5번은 우리 내용 설명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산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뻗어 있는 방향으로 구분한다. 중국 방향, 랴오뚱 방향, 한국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과정.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융기된 땅이 차별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느냐. 자, 그런데 산맥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 융기냐 차별 침식이냐 두 개는 완전히 별개라 그랬었죠. 따로따로 정리하시고 그냥 그걸 나중에 지도에 한꺼번에 표시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물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뒤에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앞부분 가서 해당 내용 찾아보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오프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을 좀 찍을 생각이에요. 찍어 놓으면 활용할 때가 많겠더라고요. 네. 나는 이거 지금 종이를 안 넘겼네요. 종이 넘기고. 근데 사실은 뭔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밑에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사실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지도에 표시된 산맥들의 공통점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산맥 이름은 다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소백산맥은 외우셔야 돼요. 태백산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낭림산맥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함경산맥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마천령 산맥인데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은 소백, 태백, 낭림은 생활권을 구분하는 경계. 굉장히 높고 험하기 때문에 생활권을 나눈다. 자, 높고 험하다. 그리고 높고 험하니까 연속성도 뚜렷하다. 1차 산맥인 거죠. 함경산맥도 1차 산맥이고요.
자, 여기에 표시된 산맥들은 1차 산맥. 1차 산맥의 포인트는 융기 운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산줄기다. 이 융기는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을 말하는 거죠. 자, 답을 찾아보면 2차 산맥에 속한다. X. 2차 산맥은 차별 침식이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 중국 방향의 산맥에 속한다. 자, 중국 방향은 주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가로 방향의 산맥인데 이 중에 중국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백산맥. 한국 방향. 얘는 북한 지역에 있는데 이 함경산맥은 약간 가로 방향이죠. 랴오뚱 방향.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맞네요. 지각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 융기로 형성되었다. 디귿 리을. 답은 5번이네요. 자, 6번. 자, 지도의 A, D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우리 서울의 북쪽에 있죠. 북한산. B는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있는 이제 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성인봉이라 그래요.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 높이가 북한산보다도 높아요. A는 이름이 독특하니까 적어줄게요. 자, 몇 년 전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 울릉도에 있는 높은 봉우리의 이름 혹시 애들한테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끝이 이제 봉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온갖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연애 이름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한라봉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B는 성인봉. 자, C는 1915m.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경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산 지리산. 자, 지리산은 편마암, 시원생대, 흑산. 됐죠? 그 다음에 D는 한라산. 1947m? 높이가 바뀌었나?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부터 재고 우리나라 이제 해발 고도는 인천 앞바다를 원래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950m 뭐 외우기도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당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 1947m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점이 바뀌었던지. 설마 한라산 제일 꼭대기 부분이 무너져 내렸나? 3m? 아무튼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얘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직 화산 지형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직 이렇게 알긴 어려워요.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맞다. 자, A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생대, 중기, 대보 조산운동 때 만들어졌다. 자, B는 울릉도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B하고 D는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자, 답을 찾아보면 A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백두대간은 우리 앞에 1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생명체는 핏줄을 따라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영양분,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공급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기후는 여기에 있는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굵은 산줄기를 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함경산맥의 일부,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지나서 소백산맥을 지나서 주로 1차 산맥을 지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서 여기에 있는 또 굉장히 높은 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굵은 산줄기에서 가느다란 산줄기가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한반도 전체에 이렇게 이제 기가 공급이 되는 거고 이 가장 굵은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런데 A는 당연히 백두대간이 아니죠. 백두대간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오답이네요. 자, B의 산 정상부는 최종 빙기의 바닷속에 있었다. 자, 울릉도 최종 빙기 때 바닷속에? 자, 우리 최종 빙기 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120m 정도 낮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최종 빙기 때도 울릉도는 섬이었어요. 앞에서 추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넘어가고요. 오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A는 주로 돌산. 맞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 관악산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관악산보다는 좀 높으니까 주로 북한산이 나와요. 자, C는 흑산의 경관을 이룬다. 자, 선생님이 지리산에서 마라톤 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흑산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3번이네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B는 C보다 B는 화산활동, 신생대,
제4기. 그 다음에 C는 변성암, 편마암, C 원생대. B는 C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B는 C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이르다는 말은 먼저 생겼다는 뜻이죠. C 원생대가 먼저고 얘가 신생대가 나중이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선생님이 지금 당황한 이유가 분명히 지금 3번이라고 답을 해놨는데 4번을 읽고 났더니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용 잘못됐는데 왜 동그라미가 있지? 나도 모르게 표시했나? 제주도네요. 제주도.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C와 D 모두 산 정상부에 화구가 있다. C하고 D, 우리가 화구라고 하는 건 분화구잖아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져야 분화구가 있는 거죠. 자, 한라산 꼭대기에는 백록담 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은 화산활동이 아니니까 화구 같은 건 없어요. 평범한 산이에요.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다음 글은 서로 다른 경관을 지닌 산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흑산하고 돌산 물어보겠네요. 편마암하고 화강암, 시원생대하고 중생대 물어보겠네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산의 다른 이름은 개골이다. 뼈 골자고요. 개는 온통, 모두를 뜻하는 한자 말이에요. 산을 봤더니 온통 뼈래요, 뼈. 바위가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아마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또는 흙이 우거져 있으면 살 또는 피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얘는 뼈라는 말에서 여기만 보고도 얘는 돌산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개골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개골산. 이는 한치의 흙도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높이 솟은 산 꼭대기와 깊은 못까지 모두 하나같이 돌이니 금강산이에요. 자, 이 산은 남해에 가까이 있다. 남부 지방에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 산은 백두산 줄기가 끝나면서 생긴 산으로 백두대간의 끝에 있다. 일명 두루산이라고 한다. 흙이 두텁고 비옥해서 사람이 살기 좋고요. 산 안에 100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있다. 굉장히 큰 산이란 뜻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득문득 정말 선생님이 지리산을 뛰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지리산의 그 크기가 서울보다 더 크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1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뛰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말 말고요. 나중에 정말 더워지거나 그러면 수업을 정말 하기 힘들어지면 그때 썰을 좀 풀어줄게요. 마라톤의 썰. 물론 여러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의 주된 기반암은 산호초나 조개껍질 등이 굳어져 형성되었다. 이건 석회암을 말하는 거고요. 가는 지금 화강암이죠. X.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서 형성이 된 거죠. 이건 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X. 얘는 변성암,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자, 가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은 나의 주된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C 원생대, 중생대.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산 정상부의 평균 식생 밀도가 높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식생은 식물이 생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식생은 보통 풀과 나무를 말해요. 됐죠? 그 다음 5번. 가와 나의 주된 기반암은 모두 퇴적암이다. 화성암, 변성암 둘 다 퇴적암이 아니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가 고위 평탄면을 나타낸 지형도예요. 고위 평탄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치를 봤더니 이건 백두대간을 나타낸 건데, 자, 백두대간의 일부죠. 태백산맥에 해당해요. 그리고 봤더니 지형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해발 고도라 그랬잖아요. 자, 해발 고도를 봤더니 600m, 800m, 1000m, 1200m까지 막 나와요. 관악산의 높이 634m, 거의 2배죠.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고선의 간격을 봤더니 여기는 높아질수록 어쨌든 여기는 촘촘한데 1200m쯤 됐더니 여기 부분을 봤더니 여기보다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경사가 완만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고위 평탄면이에요. 자, 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 기억 1차 산맥에 위치한다. 태백산맥. 5.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1차 산맥이에요. 고랭지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5. 그 다음에 다수의 공룡 화석, 공룡은 경상 분지, 경상 노충군, 정확히는 여기 전라남도 남해안까지 포함하는데 여기가 공룡 화석, 여기는 공룡하고는 상관이 없죠. 참고로 여기는 행정구역상 강원도예요. 그 다음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동성 요곡운동, 다른 말로 융기운동, 비대칭 융기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4번.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수능 실전 문제. 라고 해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리는 그냥 정말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냥 직접 물어봐요. 직접. 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공부를 성실하게 했으면 답이 보여요. 자, 가나에 제시된 박물관과 관련이 깊은 암석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곳은 누가 봐도 공룡이죠. 자, 공룡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자, 우리 고성 이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지리 마니아라면 아마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고성은 강원도에도 있어요. 지역 이름이 똑같거든요. 강원도 고성, 그 다음에 경상남도 고성, 고성군 똑같은데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는 사실 이제 경남 고성만 나와요. 공룡이 워낙 유명해서. 자, 지금은 더 이상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공룡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지층 속에서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공룡은 화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되어 다시금 우리 앞에서 유용을 떨치고 있다. 고성은 나중에 백지도에서 위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거제도 맞은편에 있어요. 자, 우리 공룡은 중생대 퇴저감이니까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이곳은 경북 문경도 한국지리를 다 공부하고 나면 알아야만 하는 지역이에요. 과거에 석탄이 많이 나왔고 물론 지금은 석탄을 캐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탄 박물관이 있어서 지역 특색이 뚜렷한 곳이에요. 그리고 문경세제가 있는 곳이고 문경세제의 다른 말은 조령, 영남의 기준이 되는 그 고갯길 조령이 문경에 있어요. 자, 전시실은 석탄. 우리나라에서 석탄이 만들어진 지질시대는 고생대 후기 육성층 평안 누충군 기억나시죠? 무연탄. 자, 그럼 뭐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생대 퇴저감 B에서 석탄이 나오겠네요. 무연탄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문제. 자, 복습을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도는 가다 지질시대별 지층과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질시대별, 그러니까 가나 다는 뭐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그런 지질시대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누충군 얘는 고생대죠. 그 다음에 다는 면적이 엄청 넓죠. 시원생대예요. 시원생대. 그 다음에 가는 신생대는 당연히 아니고 시원생대, 고생대, 신생대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중생대죠. 중생대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D는 변성암.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서 면적이 42%쯤 되는 굉장히 넓은 변성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조선 누충군은 해성층. 그러면 육성층에 해당하는 건 평안 누충군이죠. 무연탄이 나오는 육성층. 고생대 후기, 조선 누충군은 고생대 전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A는 전국에 걸쳐서 그 다음에 여기 중부지방을 봤더니 이렇게 일정한 어떤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지질구조선을 뚫고서 관입한 대보 화강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대보 화강암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불국사 화강암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화강암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화강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주로 여기 경상도 일대에 있죠. 경상분지, 경상노충군, 중생대, 후기, 그 다음에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얘 또 포인트가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얘가 수평노충군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얘는 경상노충군인데 얘가 지금도 나란하게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지층이 쌓인 다음에 큰 힘을 받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나란하게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처음에는 나란하게 쌓이지만 수평으로 쌓이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큰 힘을 받으면 막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교란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격렬했던 지각변동, 대보조산운동. 그럼 대보조산운동이 있으면, 자, 시기를 적을게요. 시기라기보다는 어떤 선을 그을게요. 자, 이게 지금 대보조산운동이에요. 그러면 대보조산운동보다 먼저 쌓인 퇴적암, 먼저 쌓인 지층은 오늘날 보면 완전 난리가 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지?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옥천 습곡대가 있었잖아요. 습곡대, 지층이 휘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옥천 습곡대에 있는 그런 퇴적암들,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은 이제 막 난리가 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상분지, 경상누춘군은 대보조산운동이 끝난 다음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란하게 이렇게 지금도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어떻게 쌓여 있느냐만 봐도 대보조산운동보다 먼저 쌓인 건지 나중에 쌓인 건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쉽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답을 찾아보면 A는 용암에 급속한 냉각으로, 자, A는 심성암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급속한 냉각은 용암 자체가 지표면으로 분출했을 때 용암이잖아요. 땅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 그쵸? 그래서 얘는 화산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화산 지형을 공부해야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그 다음 B에는 고생대에 살았던 해양생물 화석이 널리 분포한다. B는 중생대 후기에 쌓인 경상누춘군 공룡 화석이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고생대에 살았던 해양생물 화석은 여기 조선누춘군에서 널리 분포하겠네요. 뭐 삼엽충, 암모나이트 그런 것들. 그 다음 C에는 갈탄. 자, 갈탄은 신생대 지층에서 나오고요. 여기 지금 신생대 없잖아요. 그 다음에 C는 평안누춘군이니까 무연탄. 그 다음에 D는 변성암이라서 딱히 뭐 화석이나 자원 같은 건 없어요. 열과 압력을 받는 동안 다 이렇게 망가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랬거든요. 완전 오답이에요. 자, D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널리 분포한다. D 아니죠. 공룡 발자국 화석은 여기 B가 되겠네요. 오래된 지일시대부터 배열하면 다 시원생대, 나 고생대, 가 중생대. 답은 5번. 답은 되게 쉽네요. 마지막에 있어서 문제지. 자,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나도 종이를 넘기고요. 잘 보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넘기기는 해요. 자, 다음 자료의 기역 디귿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이 물에 녹아 형성된 동굴이 있으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하지만 앞에서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암석은 석회암. 자, 그래서 기역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자, 니은 주된 기반암이 니은으로 된 산은 등산로 일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나무와 풀로 덮여 있다. 흑산. 우리나라에 있는 흑산을 대표하는 유명한 산 지리산. 지리산의 위치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간. 흑산을 이루는 기반암은 얘 니은은 변성암. 여기서는 암석을 물어봤으니까 편마암이라 그럴게요. 편마암. 참고로 자, 전라북도 쪽이 남원이고요. 전라남도 쪽이 구례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 쪽이 하동 산청이에요. 지리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디귿으로 이루어진 바위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다. 울산 바위라고도 불린다. 자, 울산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왜 울산 바위가 됐을까? 여기엔 전설이 있는데 전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디귿은 화강암이죠. 중생대 중기 대보조선운동 때 관입한 대보 화강암이다. 자, 답을 찾아보면 기역은 경기지계, 영남지계 등에 널리 분포한다. 기역은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 그리고 여기는 평남분지와 옥천 습곡대에 널리 분포하죠. 틀렸네요. 여기에 분포하는 건 변성암, 편마암. 자, 니은은 신생대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니은
자, 여기는 신생대 화산활동, 제주도, 울릉도, 뭐 백두산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X. 디귿은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석회암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은 중생대 중기에 만들어진 거죠. 틀렸고요. 자, 기역은 디귿보다 불탑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불교에서 탑, 절에 있는 탑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죠. 틀렸네요. 자, 니은은 디귿보다 우리나라 암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니은, 편마암, 변성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 디귿, 화강암. 자, 화강암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30% 가까이 되지만 변성암이 제일 많죠. 자, 앞에서 한번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편마암과 화강암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쯤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편마암과 화강암하고 관련된 지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흑산, 돌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침식 분지도 배울 거거든요. 침식 분지도 편마암과 화강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짝 예습 넘어갈게요. 답은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전문가들은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답만 좀 간단하게 좀 찾아볼게요. 자, 지도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안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시기의 해안선을 봤더니 점선이죠. 오늘날 해안선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보다 바다가 좁아졌네요. 육지는 넓어졌고. 자, 그래서 가는 최종 빙기예요. 최종 빙기. 그다음 나 오늘날 해안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후빙기를 나타낸 거네요. 후빙기. 자, 그래서 A는 최종 빙기 때는 뭔가 커지고 그다음에 후빙기 때는 작아지는 거. B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답은 1번인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약간 왜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오류라기보다는 애매한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천 유류의 평균 길이. 자, 하천의 길이는 자, 우리 낙동강을 예를 들면은 앞에서 한번 낙동강 나왔었죠. 낙동강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후빙기 때는 여기서 끝나지만 최종 빙기 때는 여기서쯤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A에 알맞은 항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역 지점의 퇴적층의 평균 두께. 자, 기역은 하천 하류예요. 하천 하류는 오늘날 후빙기에는 퇴적. 그러니까 기역 지점의 퇴적층의 평균 두께가 당연히 두껍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하천 하류는 빙기 때는 침식. 자,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다시 한번 보기 바래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왜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그랬냐면 니은 지점의 물리적 풍화 물질 생성량. 자, 니은 지역을 봤더니 하천의 상류 지역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느 때 과연 물리적 풍화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 그러니까 바위가 얼마나 더 잘 깨질까? 어느 시기에? 자, 애매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 자, 빙기랑 최종 빙기랑 후빙기랑 분명히 기후 환경이 다르지만 100% 물리적 풍화만 일어난다. 또는 뭐 100% 화학적인 풍화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이 더 상대적으로 우세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니은 지점의 물리적 풍화 물질은 자, 니은은 이제 하천 상류인데 물리적 풍화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학생들은 오히려 안 헷갈리고 물리적 풍화는 당연히 최종 빙기 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빙기 때 더 물질이 많겠구나, 풍화 물질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풀라고 낸 건데 이건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물리적 풍화는 결국 물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물이 많을수록 그리고 물이 이제 얼고 녹을수록 그럴수록 잘 부서지는데 이건 자료를 뭐 찾아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매해요. 상대적인 건데 이건 그냥 단순 암기해서 지금 풀라고 낸 거라서 자, 그래서 이 선택지는 좋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좋지 않다는 얘기는 수능에 이런 선택지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교 내신은 선생님은 당연히 내가 낼 거잖아. 내가 실컷 지금 애매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내진 않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답은 1번.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가의 영향으로 형성된 지형만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가의 영향. 자, 신생대 제3기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해 지각이 확장되면서 한반도는 강한 횡압력이 작용하였고, 여길 말하는 거죠. 동쪽에서 큰 힘이 작용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위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있죠. 융기 운동, 비대칭 융기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이 진행되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융기의 용기.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참 깔끔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뭐 깔끔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조금 먼저 나왔어요. 좀 뒤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단원이 좀 잘못 나왔어요. 자, 우리가 융기하고 관련된 지형은 하나 배운 게 있죠.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 그래서 일단 여기 B는 무조건 정답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B. 자, 그런데 융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골라야 돼요. 융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이랑 관련된 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아직 배운 게 없거든요. 고위평탄면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서 정답을 찾기에는 좀 애매해요. 지금은. 물론 뒤에서 하천지형 공부하고 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아무튼 설명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답을 한번 제껴볼게요. 오답.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하천 충적 지형. A는 한강의 하류 지역, 하천의 하류는 후빙기 때 퇴적 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얘는 융기랑 상관없죠.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B가 없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럼 이제 C하고 D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C, 산지 지역의 골짜기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하천 지형. 우리 아직 하천 안 배웠어요. 넘어가셔야 돼요. 자, 중앙부 저지는 화강암으로 배후 산지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뭐 역시 모르겠죠. 미안해요. 자, 아무튼 얘는 C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후 그 강의 영상에서 할게요. 자, 참고로 이런 C와 같은 하천 지형을 가밉 공유 하천이라고 불러요. 가밉 공유 하천이고 얘는 융기가 일어나야만 만들어지거든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얘는 패스. 자, 아무리 EBS에서 꼼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재가 약간 엉성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좀 잘 좀 만들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 가다는 지도에 표시된 AC의 단면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해발고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줄기 1차 산맥을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그걸 바탕으로 쉽게 이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1차 산맥이 백두산에서 시작된 마천령 산맥, 그 다음 함경 산맥, 그 다음 낭림 산맥, 그 다음 태백 산맥, 그 다음에 이렇게 소백 산맥.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남부지방보다는 북한 쪽 북부 지역이 훨씬 해발고도가 높잖아요. 우리 2000m가 넘어가는 산은 북한에만 있거든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2000m가 안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얘는 동쪽이 제일 높네요. 치우쳐서. 그럼 B가 되겠네요. 가는 B고요. 그 다음 나는 높이가 2000m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보다 확실히 해발고도가 평균적으로 높죠. 북한 쪽이에요. 그리고 얘는 A고요. 자, 다는 여기 소백산맥이 이 부분이 당연히 해발고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다가 C가 되겠네요. 됐죠? 자, 앞에서 사실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계속 동고서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다 가랑 비슷할 거라고 오해하는데 아니라고요. 자, 이 문제 꼼꼼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가는 나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가하고 나가 더 높네요.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중생대 퇴적암의 분포 비율이 낮다.
자, 중생대 퇴적암은 주로 여기에 있었죠. 경상분지, 경상도 일대에. 자, 그러면 경상도를 지나가는 건 C네요. 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북한 쪽인데 북한 쪽에는 중생대 퇴적암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 A구, 다는 지금 C인데 중생대 퇴적암의 분포 비율이 A가 더 낮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좀 헷갈리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내가 기호를 헷갈리는 건 아닐까? 또는 착각한 건 아닐까? 약간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다는 가보다 동고서저 지형 특징을 잘 반영한다. 아니죠. 가가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구는 가에, 서울은 다에 위치한다. 자, 서울은 여기, 그 다음에 대구는 포항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는 여기가 대구예요. 자, 그래서 서울은 B니까 가에, 그 다음에 대구는 C니까 다에 위치한다. 서로 바뀌었네요.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B, 그 다음에 나는 C가 아니라 A, 다는 C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자, 얘는 지금 우리나라 산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역시 여기 문제 해설을 너무 꼼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 친구는 앞에 있는 교재 필기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든지 시간을 내서 선생님 강의 다시 한번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볼 때는 뭐 2배속으로 돌려도 될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하는 편은 아니라서 좀 익숙한 건 2배속으로 들어도 잘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설명해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며 대부분 해발 고도가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1차 산맥에서의 키워드는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거.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산지도 분포하지만 2차 산맥의 키워드는 차별침식을 포함하여 다수의 산지는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도 뚜렷하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의 발달한 산지는 토양층이 발달한 흑산, 키워드는 얘는 편마암, 변성암이고요. 시원생대에 만들어졌다. 기반암이. 그 다음에 암석이 지표 위로 드러나 기암괴석이 나타나는 돌산은 키워드는 화강암이고요. 얘는 중생대 중기, 주로 중생대 중기. 물론 불국사 화강암은 중생대 후기니까 그냥 중생대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돌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볼게요. 기역은 모두 중생대에 형성된 지질 구조선의 방향을 반영한다. 아니죠. 한국 방향은 세로 방향이잖아요. 경동성 요곡 운동의 방향을 반영하는 거예요. 틀렸죠? 자, 니은은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다. 2차 산맥은 대체로 동서 방향이죠. 정확히는 랴오뚱 방향은 동북동에서 서남서 약간 많이 누웠고요. 그 다음 중국 방향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약간 이렇게 45도쯤 되는 거죠. 자, 지리 마니아들은 그렇게도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기역은 주로 한반도의 서부 지역 1차 산맥, 태백산맥 동쪽이죠. 니은은 주로 한반도의 동부 지역 X가 되겠네요. 반대예요. 자, 디귿은 리을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다. 흑산 식생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돌산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고요.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디귿의 주된 기반암은 편마암, 변성암, 시원생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리을, 화강암은 중생대. 답은 5번. 자, 8번 볼게요. 8번은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다음 자료의 가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마지막 문제에서 확대를 한 거예요. 자, 태백시의 매봉산 일대는, 자, 우리가 태백시
우리 위치 설명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태백 산맥이 있어요. 고원의 도시라고 그래요. 고원 도시. 높은 곳에 있어서. 자, 매봉산 일대는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랭지 뭐 끝났죠. 해발 고도도 굉장히 높고 고유 평탄면. 자, 그래서 이 지형도를 봤더니 자, 얘는 좀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사실 매봉산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해발 고도를 봤더니 1000m, 1050m, 1100m 해서 뭐 1250m까지 이렇게 있고 뭐 1300m가 넘어가기도 하네요. 근데 핵심은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부분은 경사가 되게 급해요. 촘촘하죠.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상대적으로 지금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리고 기후에서 여기 자, 이게 뭐였죠? 무언가 심어져 있는데 물이 없이 심어져 있다. 얘는 밭을 나타낸 거고요. 논은 이렇게 그리는 게 논이잖아요. 무언가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어딘가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나타낸 거예요. 물. 그래서 물에서 뭔가를 재배한다. 얘는 논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 부근에 1000m가 넘어가는데 밭이 있네요. 고유 평탄면. 맞죠?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생대 지각운동으로 융기한 곳이다.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비대칭 융기운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5.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토양 유실이 심하다. 맞죠? 자,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면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텐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가 산 위에 구름 자주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름도 자주 끼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여름에만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철에 비가 내리면 흙이 금방 씻겨 내려가 버려요. 흙탕물이 돼서. 자, 아무튼 기역 니은은 맞는 설명. 답은 1번. 그다음에 디귿 기온 역전 현상 안 배웠죠? 무시하세요. 뒤에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가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문제 해설은 다 끝났고요. 문제 해설을 생각보다 좀 빨리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수업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잖아요. 그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교재 내용 설명할 때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내용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체계가 잡혀 있진 않잖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설명, 자세한 설명은 좀 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만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어쩔 수 없어요. 복습을 다시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교재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다시 빠른 배속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아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자, 우리 3강 어려운 내용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강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자, 다음에 봐요.